네, 헬로우 차이나 오늘 키움증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준현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박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국 이야기 어떤 거 들어볼까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있고요. 반팔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휴가철인 그 8, 9월 대비해서 이제 휴가지를 좀 서둘러서 이제 미리 이제 얼리버드로 해가지고 예약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시나마 좀 국내를 떠나서 다들 뭐 국내도 좋지만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그 휴식을 좀 즐기고 오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저도 주변에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중국 그 국가관광국에 따르면 그 해외 관광객 수가 이제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아시아 지역 국가로의 여행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며 그 지난해 쓴 돈만 해도 53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규모의 그 해외 지출이 그 중국인의 해외 여행의 그 초기 단계라는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좀 굉장히 좀 놀랄 만한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또한 그 여권 소지자 비율에서 보시면은 좀 더 이게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전체 그 여행객의 그 인구의 그 6%밖에 지금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중국에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 그와 함께 이제 성장할 만한 주식을 좀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됐는데요. 저희가 뭐 다른 뭐 중국 국제 여행사라든가 다른 여행에 대한 기업들을 좀 앞에서 소개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홍콩에 좀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 그 카지노 관련주 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수치가 오늘 또 나왔네요. 네, 이런 중국의 데이터들 참 귀하고 들을 때마다 놀라움을 안겨주는데요.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정말 많거든요. 뭐, 어딜 가나 이제 중국어 다 들리는데 여권 소지자가 전체 인구의 6%다라는 점. 네, 중국의 여행객들, 해외 쪽으로 하는 그 여행객들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늘어날지 이 메가 트렌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뭐 여행사나 항공사나 이런 게 아니라 카지노 업체 가지고 와주셨고요. 사실 지금 우리 파라다이스가 어제 좀 급등하긴 했지만 그동안은 그 중국 정부 당국의 카지노 어떤 단속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홍콩에 있는 업체들은 더 심하다고 해요. 뭐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말고 다른 산업으로 그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 뭐 다변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왜 오늘 이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 해외여행을 갑자기 말하다가 갑자기 왜 마카오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뭐 해외여행 주변을 좀 봐도 뭐 해외여행 일정을 잡아야 되고 또 휴가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숙박이라든지 뭐 해외를 가게 되면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뭐 속칭 말하는 거 저희가 바가지를 쓴다고 그러죠. 뭐 바가지를 쓴다고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리스크 등에 좀 노출이 되기 쉬운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한테는 뭐 한국으로 치면 약간 제주도 같은 그렇게 되게 친숙하면서 리스크도 좀 덜한 홍콩이나 좀 마카오 같은 곳을 좀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는 그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 전체 수익의 그 90% 이상을 지금 카지노에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전 세계 이제 관광객들이 이게 마카오를 이게 방문해서 뭐 호텔에 숙박을 하고 카지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수익이 늘게 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가 단순한 구조라고 지금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결국 그 마카오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찾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쓰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해 마카오의 관광객 3,150만 명 중에 그 3분의 2는 본토에서 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1999년 그 포르투갈에서 이제 반환된 마카오는 그 중국 대륙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정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부터 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카오의 그 매출액이 좀 급감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카지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마카오가 카지노 덕분에 1인당 GDP가 세계 4위인 그 91,376만 달러, 하나로 치면은 9,8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되게 번영을 누렸던 곳인데 아무래도 이런 규제 정책이 떨어짐에 따라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는데요. 이런 마카오는 지금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1990년대 미국 카지노 업체들은 그 카지노 매출 비용을 줄이면서 성장을 좀 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라스베가스 전체 매출액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는 레저나 관광 아니면 뭐 체험 이런 쪽으로 지금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그 갤럭시 마카오를 아시아 최대 복합 레저 리조트 호텔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12년 갤럭시 마카오 호텔 2기 공사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갤럭시 마카오 2기일 경우에는 2015년 여름, 그러니까 올해 여름을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돼 있다고 지금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3천여 개의 객실, 대형 쇼핑센터 안에는 200여 개에 달하는 고급 상점과 100개여 개의 그 레스토랑이 좀 들어서게 되고요. 빠르게 성장하는 그 중국 중산층의 그 방문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코타이 지역에 또 새로운 카지노 호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카지노 사업의 비중이 지금 90% 넘는 그 비율을 조금 더 낮추면서 그 레저나 다른 쪽 문화 사업 쪽으로 지금 비중을 높여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면서 체질 개선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국가들, 많은 도시들이 그 라스베거스를 꿈꿀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천에 들어서는 영종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꿈꾸는 건데, 중국에서는 그 마카오가 앞으로 카지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저를 할 수 있는 쇼도 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갖고 나갈 것이다라는 점 얘기를 해주셨네요. 또 놀라운 수치를 앞서서 또 얘기해 주셨어요. 마카오 1인당 GDP가 세계 4위였다. 바로 지난해였고요. 스위스를 추월해서 세계 4위였습니다. 스위스 하면 진짜 우리가 잘 산다고 좀 생각하잖아요. 마카오의 기적이라고까지 지난해 한번 또 이슈가 됐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제 발전 1위 도시가 마카오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1인당 GDP 증가율이 연 8%에 달했고 고용 증가율이 4.2%였다고 합니다. 카지노가 정부 정책 때문에 주춤하긴 하지만 이런 중국인들의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마카오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더 크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또 얘기를 다른 데로 넘겨서 국내 주식과 한번 비교해 보고요.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때 또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국내 주식 파라다이스와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갖고 온 주식이 지금 파라다이스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주식을 들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카지노 업종에서 대장주라고 하죠. 그 파라다이스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차트를 봤었을 때는 3,300원이었어요, 이게. 근데 최근에 어제였죠. 그 상한가를 치면서 이게 3만 원을 넘어서 이게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카지노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부 규제나 그 세금 문제 등 수익성을 높이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제 파라다이스와 그 다른 그 카지노 업종주죠. 그 GKL 그 주가 수익 비율, 그 펄을 보시게 되면은 시장 평균인 10배를 훨씬 초과하는 20배를 넘어서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주장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 현재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을 때는 살짝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그 부산 카지노와 통합한다는 공시로 상한가를 갔었었고요. 그 성장성이 강화되고 이제 시너지를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에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좀 풀 것인가 안 풀 것인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그 여부가 시장 규모를 이제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 카지노 시장 개방과 그 내국인 카지노 허용 등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일본과 좀 대비를 해봤을 때 좀 그 경쟁에서 좀 밀린다면 아무래도 그 점이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거기에 그 부분에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차트 보시겠는데요. 그 업계 부진이 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이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그 부패 척결 운동과 지금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최근에 그 중국 경제 부진이 하락에 영향을 좀 미쳤지만 그 하락폭이 지금 2달째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업계 안정화나 그 추락의 바닥을 찾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고 있고, 뭐 큰 왜곡이 있지 않는 한 시장은 꽤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각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주가 고점이 그 차트에서 봤을 때 언제 나온 거죠?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고점 같은 경우는 15년 1월 2일 날 네. 나왔었고요. 뭐 최고점이 아마 83.50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저희 헬로 차이나에서 갤럭시 엔터를 추천을 했었는데 11월 25일에 했었거든요. 개편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했었는데 그때 매수가가 50 홍콩 달러, 목표 주가 62, 손절가 45였는데 손절가에 도달 안 했다면 62를 넘어서서 80 홍콩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1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계속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볼게요. 파라다이스랑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비교했을 때도 갤럭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잠재력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어쨌든 정부 쪽에서 그런 그 카지노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의 규제인 건지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지금 뭐 주가는 좀 바닥이다 이런 인식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또 될 건지, 정책이 계속될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칠 건지 이런 부분들, 또 현재 나오고 있는 정책이 어떤 수준의 규제인 건지 좀 더 한번 짚어주시면서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투자 전략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그 반부패 척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말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그 고위 공직자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여러 가지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패 의식이 되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강을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아무래도 그런 도박이라든가 유흥성, 뭐 오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압박하고 규제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중국 뭐 여행객들이 지금 해외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중국 당국에서 보더라도 뭐 해외로 여행객을 빼돌리는 것보다는 사실 자국에 남아서 자국에 여행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마카오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뭐 도박을 할 수 있고 뭐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을 또 할 수가 있고 거기 안에서 또 도박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부 유치라든가 아니면 여행객 유치 뭐 그에 따르는 이제 소비의 증가 그 세 가지 점을 봤을 때 마카오는 굉장히 좋은 또 중국 당국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여기에 또 리스크가 또 있는데요. 뭐 이게 요즘에 갤럭시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마카오를 찾는 상당수가 좀 당일치기라든지 좀 패키지 여행객들이 좀 많이 늘고 있고요. 나는 뭐 카지노를 즐기고 싶은데 패키지 뭐 일정이 빠듯해서 뭐 아니면 뭐 관광객들이 마카오에 와서 식비 지출은 굉장히 줄이고 뭐
아무래도 숙박이라든지 그런 쪽은 또 다른 도시에서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사실 리스크가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뭐 경쟁자, 뭐 최근에 뭐 호주라든가 캄보디아, 뭐 필리핀 등의 뭐 카지노 매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들과의 뭐 그런 레드오션 경쟁, 그 부분도 좀 피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지노에 올인을 하는 스타일의 지금 경영 전략에서 아무래도 레저라든가 뭐 다른 체험 위주의 그런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이런 체질 개선 그리고 주변과의 경쟁 그런 게 아무래도 좋은 약이 돼서 회사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지 한번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주가는 30 홍콩 달러 수준인가요? 네, 현재 뭐 37.5 그 40,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40 있습니다. 아래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여권은 뭐 정말 많은 분들 갖고 계시죠.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한 8, 90%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여행객들, 해외로 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또 생활이 되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진짜 자주 가시잖아요. 자주 가시는 분들은 뭐 1년에 몇 번씩도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도 역시 그런 스토리가 앞으로 전개된다는 차원에서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카지노를 주로 하고 있는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보다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추구하면서 체질 개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가가 올해 고점 80 홍콩 달러 수준에서 40 홍콩 달러 아래까지 뭐 반토막 정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에서 여러분의 종목 4시에 진단해 드리려고 지금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